이 노인 때문에 계약이 엉망이 됐다고. 쇳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신음이 이어졌다. 장하윤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에 걸음을 멈췄다. 하윤은 본능적으로 달렸다. 구부러진 골목길 끝 철제 펜스 앞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한 남자가 노인의 멱살을 잡고 펜스에 밀어붙이고 있었다. 아버지. 하윤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오태진. 청해시 최대 건설사 해성건설의 대표였다. 그의 손엔 아버지 장만식에 옷깃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다. 누구야 너? 태진의 목소리는 술기운과 오만함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윤은 대답 대신 두 걸음을 다가섰다. 손대.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태진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딸이야? 이 늙은이 교육 좀 시켜라. 공사 서류에 도장 하나 안 찍어줘서 얼마나 손해봤는지 알아? 그의 손이 다시 올라갔다. 아버지의 뺨을 향해. 하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정확히 한 발자국 파고들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비틀림과 동시에 중심을 무너뜨리는 UDT식 제압술. 태진의 몸이 철제난간에 쿵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태진은 이를 갈며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하윤의 소나기는 쇠사슬처럼 단단했다. 이 미친년이 다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마. 두 번은 없어. 하윤이 손을 놓자 태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어깨를 주무르며 도끼 어린 눈빛으로 하윤을 쏘아봤다. 너 시청 직원이지? 두고 봐. 그는 차에 오르며 중얼거렸다. 경고도 협박도 아닌 확신의 어조였다. 차가 떠나고 하윤은 그제야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장만식은 딸의 손을 뿌리쳤다. 왜 왔어? 내가 나서면 일만 커진다. 제가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래. 참아야지. 저런 놈들은 힘이 있어. 우리 같은 사람이 이길 수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윤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다. 바람은 차갑고 가로등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날 밤 하윤은 알지 못했다. 이 짧은 충돌이 청해시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의 시작이 될 거란 걸. 다음 날 오전 하윤은 아버지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시청으로 출근했다. 야간 근무라 낮 시간은 자유로웠지만 보안실에 들러 CCTV 점검을 하는 게 그녀의 습관이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걸음은 군인 특유의 절도가 남아 있었다. 동료들은 전직 군인이라더라는 소문만 알았지 정확히 어떤 부대 출신인지는 몰랐다. 하윤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UDT, 해군 특수전전단, 바다 위, 바닷속 그 어디서든 작전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하윤은 그 중에서도 구조 전문 요원이었다. 폭풍 우치는 바다에서 조난자를 구하고 침몰하는 배 안으로 들어가 생명을 건지는 일. 그게 그녀의 임무였다. 장하윤, 입수. 교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겨울 바다 영하의 수온. 잠수복을 입어도 체온은 빠르게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수심 30m 아래 의식을 잃은 훈련병을 끌어올렸다. 그날 그녀는 생명구조 1호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6년 전 모든 게 바뀌었다. 서해 해상훈련 중 발생한 사고. 급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구조정이 전복됐고 하윤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성공했다. 동료는 살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윤의 왼쪽 어깨는 심각하게 파열됐다. 3번의 수술, 1년간의 재활. 의료진은 말했다. 현장 복귀는 어렵습니다. 전역을 권고합니다. 그해 겨울, 하윤은 군복을 벗었다. 32살이었다. 같은 시기 고향에서 소식이 왔다. 아버지가 어선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했다는 전화였다. 하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청해시로 내려와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임시직, 그 다음엔 계약직, 이제는 정규직 보안요원.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어젯밤 일은 평범하지 않았다. 장하윤 씨, 실장님이 찾으세요. 후배 직원의 목소리에 하윤은 고개를 들었다. 보안실장 박상도. 온화한 미소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 하윤은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실장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어젯밤 일 들었어요.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태진 대표가 항해 전화를 했더군요. 시청 직원이 자기를 폭행했다고. 거짓말입니다. 제가 방어한 겁니다. 그래요, 나도 믿어요. 하지만 박상도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번 해성건설 프로젝트 시에서 3천억 규모예요. 시장님도 신경 쓰는 사안이고 파장이 커지면 곤란해요. 그래서요?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이득이죠. 하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협박도 회유도 아닌 거래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거래 안 합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그녀의 뒷모습을 박상도는 차갑게 바라봤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영상 편집 좀 부탁합니다. 그날 오후 하윤은 알지 못했다. 이미 CCTV 원본이 조작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녀를 향한 덫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걸. 하윤은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는 여전히 철썩였다. 사흘 후 하윤은 정기점검차 보안실 CCTV 관제실에 들어섰다. 모니터 20개가 빼곡히 늘어선 좁은 공간. 그녀는 습관적으로 최근 녹화 파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3일 전 후문 주차장.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화면에 익숙한 장면이 떴다. 어둠 속 철제 펜스, 2사람의 그림자. 바로 그날 밤이었다. 하윤은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이 흘러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화면 속에서 오태진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하윤이 갑자기 나타나 태진의 손목을 비트는 장면부터 시작됐다. 태진이 철제 난간에 부딪히며 신음하는 모습, 그리고 하윤이 그를 위협하는 듯한 자세. 이게 뭐야? 하윤은 타임 코드를 확인했다. 23시 32분부터 재생됐어야 할 영상이 23시 34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정확히 2분이 잘려나간 것이다. 오태진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그 2분. 편집된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하윤은 서버 백업 폴더를 열었다. 원본은 자동으로 이중 저장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백업 폴더에도 같은 파일만 있었다. 누군가 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해 원본까지 삭제한 것이다. 장하윤 씨, 뭐 하세요?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상도였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실장님, 이 영상 편집됐어요.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원본이요? 그게 원본인데요. 거짓말 마세요. 타임 코드가 끊겼어요. 23시 32분부터 34분까지 2분이 사라졌습니다. 박상도는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다. 방 안엔 둘뿐이었다. 하윤 씨,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제가 뭘 힘들게 삽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 오태진 대표는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폭행죄로. 하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증거로 제출될 거란 얘기죠? 그럴 수도 있죠. 조작된 영상을요? 박상도는 대답 대신 책상 위 서류를 가리켰다. 여기 사직서 양식이 있어요. 지금 쓰면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퇴직금도 챙겨드리고. 사직하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은 안 했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선 골치 아픈 일이에요. 해성건설은 시의 주요 협력업체고 시장님도 이 건으로 곤란해하세요. 하윤은 비웃었다. 그래서 저를 자르는 게 해결책입니까? 해결책이 아니라 타협이에요. 전 타협 안 합니다.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상도가 길을 막았다. 생각 좀 해보세요. 당신 아버지는 시력도 안 좋으시잖아요. 당신이 직장 잃으면 누가 모시고 살아요? 그 순간 하윤의 눈빛이 번뜩였다. 제 아버지를 입에 올리지 마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섬뜩했다. 박상도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하윤은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야. 시청과 건설사가 짜고 치는 거야. 그날 저녁 하윤은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화면엔 저녁 후 연락을 끊었던 전우들의 명단이 떠올랐다.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 멈췄다. 최도연, UDT 동기, 현직 사이버 수사대 형사.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도연아, 나야. 도움이 필요해. 이틀 후 아침 하윤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15통의 부재중 전화, 30개가 넘는 메시지.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기사 봤어? 너 뉴스 나왔어. 이거 진짜야? 하윤은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메인 화면에 자극적인 제목이 떠 있었다. 단독 전직 특전사 여성, 민간인 폭행. 훈련받은 손으로. 기사 속엔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CCTV 화면이 첨부돼 있었다. 하윤이 오태진의 손목을 꺾는 장면, 그가 철제 난간에 부딪히는 모습. 하지만 그 이전 장면은 단 한 컷도 없었다. 기사는 이렇게 적고 있었다. 청해시청 소속 장모 씨는 전직 해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지난 23일 오후 11시 30분경 시청 후문에서 해성건설 오태진 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에 따르면 장 씨는 아무 이유 없이 오 대표에게 다가가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입혔으며 아무 이유 없이? 하윤은 헛웃음을 흘렸다. 기사는 계속됐다. 오 대표 측은 대화 중 갑자기 공격당했다며 강력히 항의했고 전치 사주 진단서를 제출했다. 장 씨는 현재 청해시청 보안팀 소속으로 군 경력을 활용해 과잉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댓글은 더 잔인했다. 군대 갔다 온 여자들 왜 저래? 힘 있다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냐? 특수부대 출신이면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님? 하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다. 이게 진실이라고? 출근길, 시청 정문 앞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하윤을 발견한 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장하윤 씨 맞죠? 폭행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태진 대표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특수부대 훈련이 과잉 대응으로 이어진 건 아닙니까?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밀려왔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쟤 때문에 시청 이미지 다 깎였어.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냐? 보안실에 도착하자 박상도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정직 처분 통보서입니다. 2주간 자택 대기하세요. 정직이요? 시청 차원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사건이 일단락될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하윤은 서류를 받지 않았다.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처분부터 내리는 겁니까?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서요. 시장님 지시예요. 박상도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하윤은 그 미소가 이제 역겹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밥그릇은 그대로였다.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것 같았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못 먹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아버지 잘못 없어요. 있어. 내가 날 지키려다 이렇게 됐잖아. 미안하다, 하윤아. 하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손. 아버지, 제가 싸우는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에요. 전 제가 옳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저런 놈들은 힘이 있어. 우리 같은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요?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전 바다에서 배웠어요. 폭풍이 와도 끝까지 뜨는 게 용기라는 걸. 그날 밤 하윤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최도연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다. 내일 만나자. 도와줄게. 다음 날 오후 하윤은 청해시 외곽의 한 카페에서 최도연을 만났다. 6년 만이었다. 그는 여전히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군복 대신 정장을 입었지만 걸음걸이만은 여전히 군인이었다. 오랜만이다, 하윤아. 도연아. 둘은 악수 대신 가볍게 주먹을 맞댔다. UDT 동기들의 인사법이었다. 기사 봤어. 완전히 당했더라. 조작된 거야. CCTV 원본이 편집됐어. 도연은 노트북을 꺼내 자리에 앉았다. 내가 보낸 메시지 받고 좀 조사해봤어. 혜성건설, 청해시청, 그리고 박상도. 뭐 나왔어? 박상도는 3년 전부터 혜성건설과 연결돼 있어. 비공식 자문 명목으로 연간 3천만 원씩 받았더라. 물론 장부엔 컨설팅비로 처리돼 있지. 하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뇌물이네. 증명하긴 어려워. 합법적으로 포장돼 있거든. 하지만 도연은 화면을 돌렸다. 거기엔 복잡한 코드와 서버 로그가 떠 있었다. 시청 CCTV 서버, 외부 접속 기록이 있어. 사건 다음 날 새벽 2시 47분 누군가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서 파일을 수정했어. IP 추적 가능해? 이미 했어. 청해시청 내부망이야. 그것도 보안실장 컴퓨터에서. 하윤은 주먹을 쥐었다. 박상도가 직접 편집한 거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 원본 파일이 완전히 삭제됐어. 복구가 쉽지 않아. 백업 서버는 거기도 덮어 써졌어. 완전 삭제야. 하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연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어. 뭔데? CCTV 시스템은 클라우드 자동 백업 기능이 있어. 시청은 예산 문제로 끄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어떻게? 시스템 접속 권한이 필요해. 너 아직 보안실 출입 가능해? 정직 상태지만 카드키는 안 회수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같이 가자. 서버실 직접 접속하면 삭제된 파일도 복구할 수 있어. 그날 밤 11시 두 사람은 시청 후문으로 들어갔다. 서버실은 지하 1층 끝자락에 있었다. 카드키를 대고 들어가자 서늘한 냉기와 함께 서버들의 작동음이 울렸다.
도연은 메인 서버 앞에 노트북을 연결했다. 로그인 정보 입력. 클라우드 백업 폴더 접근 중. 키보드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다. 하윤은 문 앞을 지키며 복도를 주시했다. 있다. 도연의 목소리에 하윤이 돌아봤다. 자동 백업 기능이 켜져 있었어. 삭제된 파일들이 임시 저장소에 남아 있어. 화면 속에 파일 목록이 떴다. 2025년 10월 23일 23시 32분부터 34분까지의 영상. 도연이 파일을 실행했다. 영상이 재생됐다. 오태진이 장만식의 멱살을 잡는 장면, 펜스에 밀어붙이는 모습, 그리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순간 모든 게 명확히 담겨 있었다. 이거야.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계속 파일을 확인했다. 잠깐, 이것 봐. 다른 날짜의 영상이었다. 시청 지하 주차장. 박상도가 오태진과 만나 두꺼운 봉투를 건네받는 장면이었다. 이건 현금 수수 장면이야. 날짜는 일주일 전. 해성건설 공사 입찰 발표 하루 전이야.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다.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시청과 건설사의 조직적 비리였다. 파일 전부 복사해. 이미 하고 있어. USB랑 클라우드 두 군데 저장할게. 파일 복사가 끝나자 도연이 말했다. 하윤아, 이거 내부 고발이야. 위험할 수도 있어. 하윤은 미소 지었다. 위험은 내가 익숙해. 바다보단 안전하겠지. 두 사람은 서버실을 나와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다. 도연이 물었다. 다음은 뭐 할 거야?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하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틀 후 청해시청 앞은 아침부터 술렁였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시청 정문 계단 위엔 간이 연단 하나가 설치돼 있었다. 오전 10시 하윤이 나타났다. 정장 차림의 그녀는 평소보다 단정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흔들림 없이 곧았다. 그녀의 옆엔 최도영과 변호사 한 명이 함께 섰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저는 장하윤입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지난 며칠간 저는 폭행 가해자로 보도됐습니다. 언론은 저를 전직 특전사 출신의 위험한 여성이라 불렀고 시청은 저를 정직 처분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오늘 저는 그 진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던 최도연이 노트북을 열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상. 시청 후문 주차장. 10월 23일 밤 11시 32분. 오태진이 장만식의 멱살을 잡고 펜스에 밀어붙이는 장면. 그의 손이 올라가 노인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하윤이 달려와 막아서는 모습. 이것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저는 폭행한 것이 아니라 제 아버지를 지킨 겁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영상은 편집됐습니다. 시청에 제출된 CCTV에는 오태진 대표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 삭제돼 있었습니다. 하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누가 편집했을까요?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다. 서버 접속 로그 기록. 10월 24일 새벽 2시 47분. 보안실장 박상도의 계정으로 파일이 수정된 기록이 선명하게 표시돼 있었다. 청해시청 보안실장 박상도. 그가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이제 웅성거림은 소란으로 변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하윤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영상. 시청 지하 주차장.
박상도가 오태진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네받는 장면. 날짜는 10월 16일 해성건설 입찰 발표 하루 전이었다. 이것은 금품 수수 장면입니다. 박상도 실장은 해성건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실 공사를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 아버지가 알게 됐습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아버지 장만식은 전직 선장으로 해성건설의 해안공사 안전검수를 맡았습니다. 그는 부실 시공을 발견하고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태진은 제 아버지를 협박하고 폭행했습니다. 현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이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저녁 후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윤은 마이크를 꽉 잡았다. 그런데 이 도시는 부패했습니다. 권력은 진실을 묻고 돈은 정의를 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정의는 전역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청해 씨를 뒤흔들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1시간 뒤 경찰이 움직였다. 박상도는 시청 사무실에서 체포됐다. 오태진은 회사에서 긴급 체포됐다. 두 사람 모두 뇌물수수, 증거인멸, 폭행 혐의였다. 시청 앞엔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박수를 쳤다. 일부는 장하윤을 외쳤다. 하윤은 연단을 내려와 최도영과 마주쳤다. 수고했어. 너도. 두 사람은 다시 주먹을 맞댔다. 그날 오후 청해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시청 내부 비리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가득했다. 속보 청해시청 보안실장, 뇌물수수로 구속단독 조작된 CCTV, UDT 출신 여성이 밝혀낸 진실사설 정의는 전역하지 않는다. 하윤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뉴스를 듣고 있었다. 시력이 나빠 화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아버지, 하윤아 잘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윤은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됐어요. 다 끝났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는 딸의 손을 꽉 쥐었다. 한 달 후 하윤은 시청 정문을 다시 지나고 있었다. 이번엔 정직 처분이 아니라 복직 통보서를 들고. 감사실에서 진행된 내부 조사는 박상도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냈다. 3년간 받은 뇌물은 총 1억 2천만 원, 조작한 문서는 17건. 해성건설과의 결탁은 청해시 전체를 뒤흔드는 스캔들로 번졌다. 오태진은 구속 기소됐고 해성건설은 모든 시 공사에서 배제됐다. 박상도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장하윤 씨, 들어오세요. 시청 인사과장이 하윤을 맞았다. 그의 표정은 한 달 전과 달랐다. 냉담함 대신 존중이 담겨 있었다. 복직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과장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보안 책임관으로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승진이요? 시장님 직접 지시입니다. 시청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을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윤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보안 책임관. 과거 박상도가 앉았던 자리였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과장은 미소 지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복귀 첫날 보안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예전엔 수군거리던 동료들이 이젠 악수를 청했다. 새 사무실은 넓고 밝았다. 창밖으론 청해시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하윤은 책상 앞에 앉아 첫 업무 보고서를 펼쳤다. 청해시청 보안 시스템 개편안, CCTV 이중 백업 시스템 구축, 외부 접속 차단 강화, 정기 감사 프로토콜 도입. 그녀는 펜을 들고 하나씩 체크해 나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심시간 식당에서 동료들과 마주쳤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윤 씨, 정말 UDT 출신이에요? 응, 6년 전까지. 와, 멋있다. 바다에서 진짜 사람 구했어요? 하윤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몇 명 구했지. 그게 내 일이었으니까. 지금도 그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 하윤은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지금은 여기서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지키고 싶어. 저녁 하윤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아버지가 밥을 잘 먹었다. 아버지, 오늘 승진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보안 책임관이래요. 팀장급이에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의 손을 잡았다. 하윤아. 네. 너는 바다에서 사람을 구했고, 이젠 땅에서 진실을 구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난 내가 군대 가는 걸 반대했었어. 딸이 그런 위험한 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틀렸어. 아버지, 너는 태어날 때부터 전사였어. 바다든 땅이든 내가 있는 곳이 전장이고 내가 하는 일이 전투야. 아버지는 딸의 손을 꽉 쥐었다. 이제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할 차례야. 하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껴안았다. 그날 밤 하윤은 오랜만에 군 시절 사진첩을 꺼냈다. 훈련복 입은 젊은 자신, 동료들과 웃고 있는 모습, 바다 한가운데서 찍은 단체 사진. 사진 속 하윤은 웃고 있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절. 그녀는 중얼거렸다. 전역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네. 창밖으론 밤바다가 출렁였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하윤은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새로운 전장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하나였다. 정의는 전역하지 않는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잠이 들었다. 석 달 후 봄이 왔다. 청해시 바다는 따뜻한 햇살 아래 반짝였다. 하윤은 시청 회의실에서 방송국 PD와 마주 앉아 있었다.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해왔다. 제목은 UDT 여전사, 부패를 무너뜨리다로 정했습니다. 1시간짜리 특집이에요. PD는 기획안을 펼쳐 보였다. 장하윤 씨의 군 시절부터 전역, 그리고 이번 사건까지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도시를 바꿨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요.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PD가 미소 지었다. 그게 더 특별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용기를 냈으니까요. 촬영은 일주일에 걸쳐 진행됐다. 시청 보안실, 사건 현장이었던 후문 주차장, 그리고 바다. 마지막 인터뷰는 청해양 방파제에서 이뤄졌다. 카메라 앞에 선 하윤은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를 흔들었다. 군인이었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였어요? PD의 질문에 하윤은 잠시 생각했다. 물 자체는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던 건 포기하는 거였죠. 포기요? 바다에서 조난자를 구할 때 파도가 거세면 손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그 순간 놓으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하윤은 바다를 바라봤다. 그래서 배웠어요. 폭풍이 와도 끝까지 뜨는 게 용기라는 걸. 이번 사건에서도 그랬나요? 네. 누명을 쓰고 언론에 몰리고 직장에서 쫓겨날 뻔했지만
전 놓지 않았어요. 진실이라는 손을. 카메라가 그녀의 눈빛을 클로즈업했다. 흔들림 없이 맑은 눈이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여기서 계속 일할 거예요. 보안 책임관으로서 시스템을 바꾸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 거예요. 군대 복귀 생각은 없으세요? 하유는 고개를 저었다. 군복은 벗었지만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제 전장은 여기고 지킬 사람들은 이 도시 시민들이에요.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철수했다. 하유는 혼자 방파제에 남아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철썩이며 바위에 부딪혔다. 하유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최도연이었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촬영 끝났어? 응, 방금. 둘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너 멋있더라. 인터뷰.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 도연이 웃었다. 하윤도 따라 웃었다. 도연아? 응?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우리 동기잖아.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주먹을 맞댔다. 여전히 UDT의 인사법이었다.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자. 그래. 도연이 떠나고 하유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다.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한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시청률 12.3%, 같은 시간대 1위였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장하윤이 올랐다. 댓글은 응원으로 가득했다. 진짜 멋있다. 이런 사람이 공무원이어야 한다. 정의는 전역하지 않는다. 명대사. 하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산책 가실래요? 어디로? 바다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시력이 나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딸의 손을 잡으면 길을 잃지 않았다. 방파제에 도착하자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다. 아버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 냄새가 좋구나. 네. 하윤아, 너 군대 있을 때 바다에서 몇 명이나 구했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기록으론 17명이요. 많이 구했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꽉 쥐었다. 이제 바다는 제가 지킬게요. 뭐? 아버지가 평생 지킨 이 바다, 이제 제가 지킬 차례예요. 아버지 대신.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하윤아.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파도를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다. 바람은 따뜻했고 파도는 여전히 철썩였다. 하유는 중얼거렸다. 폭풍이 지나갔어.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폭풍이 올 거라는 걸. 그때도 자신은 같은 선택을 할 거라는 걸. 바다에서 배운 대로 끝까지 뜨는 것. 그것이 용기.